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 충격적인 사임 발표. 토트넘 호스퍼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사임하며 25년간 이어온 런던 구단과의 동행을 마무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토트넘 구단 공식 홈페이지는 레비 회장이 앞으로 더 이상 구단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사회와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클럽을 세계적인 강호로 성장시켰고 최고 수준에서 경쟁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릴리 화이트하우스와 허스퍼 웨이에서 함께한 훌륭한 팀 그리고 수많은 선수들과 감독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큰 행운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클럽을 열정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레비 회장 체제에서 토트넘은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20시즌 동안 무려 18번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고 2019년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럽은 최근 몇 달간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비나이 벤카테시암, 위나이 벤카테시암 이 CEO로 토마스 프랑크가 남자팀 신임 감독으로 마틴 호가 여자팀 감독으로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피터 체링턴은 이사회에 합류해 구단의 신임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신임 회장 피터 체링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특별한 클럽의 회장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회를 대표해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보여준 헌신과 충성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구단의 새로운 리더십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며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나이와 그의 경영진의 리더십 아래 클럽 내 최고의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회장 다니엘 레비가 돌연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사임이 아니라 사실상 해임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본머스전 이후 손흥민 이적으로 인한 손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구단주 조 루이스는 지난 3월부터 구단의 운영 및 경영 효율성을 점검해왔으나 이번 해임 결정은 지나치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영국 언론 일각에서는 레비 회장의 오랜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결국 손흥민 레전드 유니폼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토트넘에 몸담아온 레비가 평화로운 작별 대신 충격적인 해임을 맞게 된 이유가 손흥민 이적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The Athletic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트넘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영국 내부 상황을 둘러싼 파장이 상당합니다. 세계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다니엘 레비 회장의 사임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25년간 토트넘을 이끌며 무자비하고 냉혹한 경영 스타일로 악명을 떨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임 과정은 충격적이면서도 치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단순한 퇴진이 아닌 강제적 해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겉으로는 사임으로만 보도하는 반면 디 애슬레틱은 그 이면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비 회장의 퇴진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루이스 가문, 즉 구단주의 직접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회장의 자진 사임처럼 발표되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2022년 뉴욕타임스가 약 7억 원에 인수한 신뢰도 높은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레비아임 작전의 세부 사항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토트넘 호스퍼의 대주주인
루이 가문은 피터 체링턴을 임시 회장으로 임명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레비 회장이 임기를 유지하는 동안 새로운 임시 회장을 임명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임명 직후 그의 리더십 하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다니엘 레비를 해임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레비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진 사임하여 체면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의 이적과 그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 여파가 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메이저리그 사케어의 LAFC로 이적한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한편 영국 언론들은 토트넘이 입을 재정적 손실을 끊임없이 분석했습니다.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손흥민 이적으로 인한 토트넘의 연간 수익 손실을 4천만 파운드에서 6천만 파운드 사이로 추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간접적인 파급 효과였습니다. 손흥민이 경기할 때마다 약 5천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런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38라운드로 진행되는 프리미어 리그 시즌을 고려하면 이는 매년 약 19만 명의 한국인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항공료, 숙박, 식비, 쇼핑, 관광 등 총 지출을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30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관광 수입 손실은 5억에 달합니다. 이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 전체에 충격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주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경기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결과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손흥민과 관련된 모든 유니폼과 장비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레전드 유니폼이 전혀 팔리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이 떠난 후에도 레전드 유니폼을 계속해서 대량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 레전드 유니폼을 엄청나게 살 것으로 예상했지만 본머스와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는 한국 축구 팬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는 과거 토트넘 홈 경기가 수천 명의 한국 팬들로 가득 찼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의 토트넘 이탈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전설적인 유니폼과 각종 기념품들이 대량으로 유실되었고 한국 축구 팬들의 이탈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의 이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언론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00만 명의 토트넘 팬이 있으며 이는 전체 토트넘 팬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이 떠난 후에도 유튜브 채널과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이적 이후 이 200만 명의 한국 팬이 갑자기 토트넘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아시아 국가의 토트넘 팬들이 팬클럽을 탈퇴하고 토트넘 채널과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최근 본머스전 손흥민의 전설적인 유니폼 사재기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의 경기장 불참으로 철저히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루이스 가문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서 매일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구단주 9위인 루이스 가문 내부에서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회장이 그를 존중하고 포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간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였으며 구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인 손흥민을 내버려 둔 것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손실을 만회할 대안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며 이사회의 신뢰를 더욱 훼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풋볼 인사이더와 BBC는 충격적인 손실 보도를 거듭해서 보도했습니다. 연간 100억 원의 손실은 표면적인 수치일 뿐이며 손실액이 그 금액을 계속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안이나 대책의 부재는 레비 회장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합쳐져 루이스 가문은 결국 레비 회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손흥민 이적 이후 발생한 재정적 충격과 그에 대처하지 못한 그의 무능력이 특히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피터 체린턴이 비상임 회장으로 임명된 후 이끌었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레비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구단은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레비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해임을 수용하고 자신의 업적을 옹호하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레전드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종신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관계는 세계 축구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을 것이며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창출하고 특별한 클럽으로서 구단의 가치를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간 헌신하고 희생했던 손흥민을 기량 저하와 고령을 이유로 내쫓은 레비 회장의 결정은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은 손흥민이 전 세계 MLS 축구계의 급부상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헌신과 한국 축구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외면한 것은 다니엘 레비 회장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합니다. 거의 25년 동안 토트넘 호스퍼라는 이름과 동료였던 다니엘 레비 시대의 종말입니다. 회장 다니엘 레비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부터 BBC 스카이 스포츠 가디언을 포함한 모든 주요 언론 매체는 레비가 토트넘 호스퍼 회장직에서 즉시 사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1년 애닉 그룹에 인수된 이후 시작된 25년간의 레비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가디언은 이 소식을 한 시대의 즉각적인 종말로 묘사하며 그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비의 사임은 단순히 감독의 사임이 아니라 클럽의 정책과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레비의 유산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레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 축구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텔레그래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레비는 2001년 클럽을 중위권 팀에서 획기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팀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레비의 가장 큰 업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첨단 시설 확장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훈련장인 해스퍼웨이를 건설하여 미래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손흥민이 데뷔전을 치른 화이트 하트 레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웅장한 새 경기장인 토트넘 스퍼스 스타디움을 건설하는데 10억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풋포 런던은 이 경기장을 단순한 축구 경기장 그 이상입니다.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클럽의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칭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NFL 경기와 콘서트를 개최하고 연중 수익을 창출하는 레비의 비전이 집약된 곳입니다. 재정적으로 레비는 토트넘을 빅6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구부 리그의 가치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축구 클럽의 성공은 돈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재정 지표로만 측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레비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스카이 스포츠 분석 기사는 레비의 재임 기간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경기장 외적인 성공이 경기장 내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25년 재임 기간 동안 토트넘은 단 하나의 트로피 2008년 리그컵 우승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올해 5월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눈부신 마지막 시즌을 보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레비는 재임 기간 동안 단 하나의 트로피만 들어올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프리미어리그나 유럽 선수권 대회가 아닌 국내 컵 대회 우승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레비의 선수 생활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 마틴 사무엘은
레비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레비가 모든 것을 가격 측면에서만 보는 사람이었으며 중요한 순간에 우승에 필요한 과감한 투자를 주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포치토 감독 시절 구단 역사상 가장 큰 기회, 즉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과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직면했을 때 레비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선수단 강화에 대한 레비의 인색한 접근 방식은 구단에 아깝게 패배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그는 축구보다 돈을 더 중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포츠 매체 DDN은 협상가로서의 레비의 명성을 비판하며 구단의 이탈과 영입 과정에서의 잦은 마찰이 결국 팀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레비의 시대는 거의 성공에 가까웠던 시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여러 번 우승에 근접했지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화려한 경기장과 높은 수익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만끽했지만 트로피 캐비닛이 먼저 쌓이는 답답한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로파리그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승했지만 과연 누가 이를 레비 감독의 탓으로 돌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감독과 선수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팀이 우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주장 손흥민이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유로파리그 트로피는 손흥민이 떠나기 전에 들어올린 영광스러운 트로피가 아니라 토트넘에 남긴 자랑스러운 마지막 유산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것은 레비의 업보돈을 우선시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보답하고 조금은 살아봅시다. 그렇습니다. 레비의 사임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BBC 기사에 따르면 전 최고 사업 책임자 CBO인 토드 클라인이 그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9단계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많은 팬들은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트넘은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레비가 구축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경기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과제, 즉 트로피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손흥민 없이 치러지는 첫 시즌에 팀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프랜차이즈 스타 해리 케인이 떠났을 때 모두가 토트넘이 중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것은 오로지 슈퍼스타 손흥민의 재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금 토트넘에 케인이나 손흥민에 비견될 만한 스타크급 선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토트넘이 화이트나 차비처럼 눈독을 들였던 선수들을 영입했다 하더라도 모두 손흥민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우승으로 이끌었으니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솔직히 쿠즈네츠나 깁스 화이트 같은 선수들은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올여름 손흥민이 남긴 공백을 메우지 못한 토트넘은 이번 겨울에 추가 영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레비 회장이 떠나면서 새 회장은 레비 특유의 계산적인 경영 스타일과 팬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과감한 투자에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낼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풋볼랜더는 기사에서 구단의 철학 전체가 바뀌어야 하며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클럽은 승리하는 클럽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팬들은 더 이상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로파리그를 경험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유럽 최고의 팀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꿈을 꿀 것입니다. 레비는 토트넘을 현대의 강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공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클럽의 오랜 우승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실패의 아이콘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공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갔습니다. 레비가 남긴 빛과 그림자를 바탕으로 토트넘 스퍼스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차세대를 이끌 슈퍼스타를 발굴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프랭크 감독이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를 꿈꿔왔던 은베모의 인터뷰는 가슴 아팠고, 로마노 기자에게 해리고를 외치며 이적은 끝났다고 말하던 에제 역시 아살의 속임수에 한순간 속아 좌절했습니다. 이제 소름이 돋고 케인도 레비까지 떠난 지금 토트넘이 어떤 좋은 선수들을 믿고 영입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